그럼 아주 빠르게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이번에는 이쪽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의 접근 방식은 무엇이며 왜 그 방식을 선택하셨나요? 네, 제 이름은 벤 블룸입니다. 저는 아톰 컴퓨팅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입니다. 저희는 중성 원자를 사용하여 양자 컴퓨터를 구축합니다. 여러분은 아까 중성 원자에 대해 조금 들으셨을 텐데 저는 좋은 점 몇 가지를 다시 강조하고 나쁜 점 몇 가지는 감추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아주 많은 수의 큐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1000개 이상의 큐비트 장벽을 넘어선 최초의 회사들 중 하나이며 이를 매우 높은 정밀도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큐비트로 매우 일관성 있는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올-투-올 연결성과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양자 오류 수정 코드와 애플리케이션들이 시스템에서 실행될 수 있게 해줍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젠슨. 네, 여러분을 뵙게 되어 정말 반갑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무대에 설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인플렉션에서는 중성 원자를 사용하여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셨고 앞선 패널에서도 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성 원자는 매우 유연한 기술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실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냉동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술을 더 작게 만들고 비용을 절감하고 현장 배치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소품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희는 이 초고진공 셀 안에 큐비트를 가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큐비트들은 원자이며 이 원자들을 배열하고 레이저를 사용해 흥미로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패널에서 미카일이 말했듯이 원자는 자연이 만든 완벽한 큐비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자는 또한 자연이 만든 완벽한 시계이자 완벽한 센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핵심 원자 기술을 그 세 가지 영역, 즉 시계, 센서, 컴퓨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중성 원자로 할 수 있는 일들의 복잡성 순서라고 보셔도 됩니다. 컴퓨팅이 가장 복잡하고 시계가 가장 덜 복잡합니다. 저희는 시계와 센서처럼 현재 실제로 양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돈을 벌고 시장을 개발하는 검증된 전략을 따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얻은 배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많은 시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반 구성 요소들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경험과 그로 인한 매출 이익을 바탕으로 한계를 넘어 결국 컴퓨팅 세계에서 양자 우위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젠슨, 샘, 알리사, 그리고 다른 훌륭한 양자팀과 함께 컴퓨팅 분야에서도 흥미로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맷, 감사합니다. 다음 진행하시죠. 저는 시크의 CEO인 존 레비입니다. SEK는 스케일러블 에너지 이피션트 퀀텀 컴퓨팅의 약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예로 다른 종류의 큐비트를 사용하여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알고 있는 것은 큐비트만으로는 전체 스택의 컴퓨터를 만들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읽기, 제어, 다중화, 리셋, 오류 수정, GPU 통합, 전체 스택이 필요합니다. 시크에서는 바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디지털 제어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크 오렌지입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디지털 제어 및 디지털 다중화된 양자 컴퓨터이며 저희는 양자 컴퓨터의 모든 핵심 기능을 칩 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극도로 에너지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키노트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방식, 예를 들어 초전도 방식으로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고 하면 단일 큐비트를 제어하기 위해 2에서 5와트의 전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3나노와트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너지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시스템은 전부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서 주요 노이즈 소스 중 하나인 크로스토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GPU, CPU와 같은 다른 디지털 칩들을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우리의 컨셉은 이기종 연산을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선 패널에서 말씀하신 컴퓨팅과 가속 컴퓨팅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컴퓨팅을 가속화하는 방법이란 바로 여러분이 NVLink와 GPU, CPU를 통합했듯이 QPU도 통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인프라입니다. 끝내줍니다. 감사합니다. 션 부탁드려요. 저는 앨리스 엠밥에서 초전도 칩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류 수정을 위한 뛰어난 초전도 큐비트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양자에서는 오류 수정이 전부입니다. 저희 기술인 캣 큐비트는 첫 번째 오류 수정 계층이 큐비트 내부에 직접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매우 강력하고 하드웨어 효율적이어서 임팩트를 내기 위해 필요한 큐비트 수를 최대 200배까지 줄여줍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시스템의 비용과 복잡도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일정도 상당히 단축해 줍니다. 무어의 법칙으로 생각한다면 거의 10년의 선행 효과를 얻는 셈입니다. 그래서 앨리스 앤 밥에서는 이렇게 수십 년을 몇 년으로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젠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행사입니다. 저는 랍 슐로브이고 쿼언텀 서킷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 과학 책임자입니다. 회사는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 있으며 예일대학교에서 분사한 회사입니다. 많은 초전도 관련 전문가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고 주요 아이디어들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오류 수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주셔서 기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쿼언텀 서킷에서는 오류 수정이 유용한 양자 연산을 얻기 위한 핵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간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앨리스 앤 밥이 추구하는 방향과 약간 비슷하지만 우리의 모토는 먼저 수정, 그 다음 확장입니다. 저희는 수백만 개의 매우 노이즈가 많은 큐비트를 가진 머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프로그래밍하거나 오류 수정을 소프트웨어 계층으로 위에 얹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초전도 회로 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듀얼 레일 큐비트라고 불리며 하드웨어 수준에서 오류 감지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초전도 장치의 속도와 확장성을 그대로 가져오면서도 이제 이온과 원자 시스템에 필적하는 성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 두 기술의 장점을 결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류를 감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향상된 정밀도가 가까운 미래의 흥미로운 유즈 케이스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선 패널에서 언급된 과학적 발견 같은 분야에서요. 또한 이는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폴트 토러런트 머신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확장하더라도 낭비적으로 확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가치를 창출하고 오류를 극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 분야의 주요 과제는 기술이 무엇이든 간에 오류 수정을 실제로 작동시켜서 물리적 큐비트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까지 오류를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랍 감사합니다. 픽 부탁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젠슨.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복잡함을 이해하게 하시는 노력을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사이퀀텀은 양자 컴퓨팅 회사들 중에서도 스펙트럼의 가장 극단적인 쪽에 있는 회사로 묘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매우 고집스럽게도 아주 대규모의 범용 폴트 톨러런트 머신, 즉 100만 큐비트 규모의 머신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 방식은 단일 광자, 즉 빛의 입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 CEO인 제레미가 20년 전 브리즈번에서 이 광자를 사용해 최초로 이 큐비트 게이트를 시연했습니다. 이제 이 기술을 칩 위에 올려서 원래 데이터 센터 응용을 위해 개발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키노트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양자 컴퓨팅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확장성 문제, 제조 가능성, 냉각, 전력, 연결성, 제어, 전자 장치를 극복하는 데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레버리지를 통해 저희는 이제 호주와 시카고에서 매우 대규모 데이터 센터급 양자 컴퓨터의 구축을 몇 달 안에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훌륭하네요. 픽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많은 과학자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것은 제가 만나고 대화하는 대부분의 CEO들은 그 기본적인 기술을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컴퓨터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물론 컴퓨터 과학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초 과학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초 과학은 어렵습니다. 양자 기초 과학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은 컴퓨터가 어떻게 아키텍처되고 설계될지를 재구성하고 있는 CEO들과 대화하게 될 것이며 서로 기본 기술은 이해 가능한 것들이며 단지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팅에서는 관련된 과학이 새롭고 적용되는 공학이 새롭고 제조 방식이 새롭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모델도 새롭고 알고리즘을 사고하는 방식도 새롭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여러분도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이 산업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조언하지 않고는 못 빼깁니다. 물론 제가 꼭 좋은 조언을 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의 컴퓨팅에 대한 기대치에 따라 평가받지 않도록 그 적용 분야로 초점을 좁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 세 명은 모두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지만 각자의 회사에서 양자 컴퓨팅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귀사의 전반적인 컴퓨팅 및 산업용 컴퓨팅 비즈니스 맥락 속에서 양자 컴퓨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궁극적으로 양자 컴퓨팅을 성공시키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고 싶고 어떤 도전 과제들을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젠슨.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할 수 있어서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양자 컴퓨팅을 생각할 때 당연히 보유한 대규모 클라우드와 많은 고객들을 고려합니다. 이들은 기업일 수도 있고 과학자들이나 실무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늘 그리고 미래에도 매 순간 가장 강력한 양자 컴퓨팅을 통해 고객들에게 역량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웨어는 플랫폼 회사이며 새로운 시나리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새로운 역량, 그리고 특출난 역량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양자 컴퓨팅 플랫폼을 앞으로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선택하셨고 그 이유는 뭘까요? 저희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양자 프로세싱 유닛 제공업체들, 즉 양자 하드웨어 제공업체들과 협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상 큐비트라고 불리는 방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지난 한 달 사이에 중요한 돌파구를 발표했고, 이번 주에는 물리학 분야의 APS의 3월 회의에서 저희의 위상 큐비트 접근 방식에 대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여기서의 개념은 정보를 비국소적으로 인코딩한다는 것입니다. 즉, 큐비트가 단일 지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큐비트의 정보가 장치 설계 전반에 걸쳐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방식은 큐비트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매우 우수한 제어 특성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아날로그 제어 대신 디지털 제어를 사용할 수 있고, 양자 컴퓨터 내에서 필요한 제어 조건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달 저희가 공개한 마요라나 1이라는 칩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다시 돌아와서 응용 분야라든지 컴퓨팅 플랫폼에 대한 관점 같은 것들을 여쭤보겠습니다. 사이몬, AWS는 어떤 접근 방식을 선택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전반적인 컴퓨팅 전략의 맥락에서 양자 컴퓨팅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이 제 첫 GTC인데 정말 멋진 한 주였습니다. 저희는 초전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 수정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장기적으로 약속된 성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류 수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So I'm not saying that quantum computers built so far are useless. Actually, they're extremely useful to learn a lot about how to build quantum computers for the future. 최근에 저희는 오셀롯이라는 이름의 초전도 칩을 발표했습니다. 오셀롯은 야생 고양이의 한 종류인데요. 이름은 슈레딩거의 고양이와 오실레이터의 중간쯤 되는 의미에서 과학자들이 지은 것입니다. 기발하네요. 엔디비아만큼 기발해요. 오셀롯은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에서 오류 수정을 시연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확장 가능성이라는 용어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제 왜 초전도 장치를 선택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사고 모델은 세 가지 용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지식, 속도, 경험입니다. 첫째, 지식인데 산업계와 학계에서 초전도 장치를 이용한 많은 실험이 이루어졌고 오류 수정을 위한 개념 증명이 있어 기본적인 지식과 배경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둘째는 속도입니다. 초전도 장치는 빠릅니다. 마이크로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류 수정을 구현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험으로서 AWS는 맞춤형 실리콘과 반도체에 대한 상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 경험 중 일부는 최소한 운영 관점에서 초전도 기술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모든 방식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발전에 대해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